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1월 28일 오후인데요. 왜 이렇게 찍을 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심신이 피로합니다. 욕만 얻어먹는 방송, 그러나 예측을 할 수 있는 방송, 예측을 하려고 노력하는 방송, 타 우파 유튜버와 차별화를 가하는 방송, 왜 이렇게 욕만 얻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이 나레이션을 한 10여 분 정도 하고 12, 3분 정도 하고 안철수가 어제 JTBC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뒤에 붙여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도대체 안철수라는 사람이 이 인간의 정체성이 뭔지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을 짓거리고 있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고고TV 개인의 사족이 들어갑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리얼미터가 또 발표했고, 그죠? 국힘이 거의 위기론에 지금 들어가고 있다. 잠시만의 위기다 하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한 달은 앞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희망을 가집니다. 고고TV는 국힘이 이길 수 있다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내보낼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지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방송을 내보낼 겁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분석은 타 영상으로 찍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현주의 돌출적인 행동, 이현주는 잘라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현주의 기자회견을 하면서 기자회견 내용을 갖다가 비판하는 방송을 다른 영상으로 하나 찍을 것입니다. 지금 국힘 지지율이 이렇게 빠지고 야권 전체가 약간의 혼란에 들어간 것이, 이게 서울에서는 안철수, 부산에서는 이현주가 핵입니다. 즉 국힘과 보수 전체와 또는 일반 시민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서울에서는 안철수, 부산에서는 이현주가 핵입니다. 둘 다 주저앉혀야 되며 다시는 정치판에 나오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고고TV의 생각입니다. 이런 식으로 민낯이 밝혀질 줄은 저도 몰랐어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안철수의 민낯과 이현주의 민낯이 너무 충격적입니다. 그동안 이현주를 계속 칭찬을 했고 안철수를 칭찬했던 고고TV 입장에서는 대단히 충격적입니다. 저 정도뿐이 안 됐나 하는 생각이죠. JTBC 그 영상을 밑에 달아놨으니까 나레이션 끝난 다음에 꼭 보시고, 고고TV A 시청하신 분 보시겠죠. 거기 내용을 보면은 안철수가 태극기 세력을 포함해서 야권 통합으로 영역을 확장할 기회가 단일하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안철수의 정책은 없을 것이며 조직력은 없습니다. 정치력도 없습니다. 오로지 단일화예요. 그죠? 그 단일화의 의미는 자기가 된다 하는 소리죠. 그래서 국힘을 흔드는 게 지금 안철수의 목적이고, 안철수의 지금 이관계라 그러는데, 저는 솔직히 안철수의 이관계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의문입니다. 이런 바보스러운 작자가 진짜 바보스럽습니다. 지금 하는 행동을 보면은 태극기 세력이라는 것이 지금 그 안철수가 그동안에 벌써 한 달이 넘었어요. 12월 20일부터 단일화 하고, 김종인이나 국힘 쪽에서는, 국힘 쪽의 개혁 보수들은 단일화는 나중에 한다, 그리고 없다, 결론은 그거죠. 그리고 3자 구도로 가야 된다, 결국은 3자 구도로 갈 것이다, 안철수의 하는 말을 보면은 이건데, 안철수가 뭡니까? 자기를 지지하는 중도층 또는 진보층, 문시족을 이탈한 진보층은 자기를 지지하고 국힘을 지지하지 않으며 그 문시를 이탈한 진보층과 중도층이 국힘을 너무 혐오스러워하고 국힘을 싫어하므로 국힘한테 지지를 안 보낸다. 그래서 자기가 국힘 쪽에 입당을 할 수가 없다. 그게 논리였죠. 그럼 반대쪽에서 보고 또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럼 국힘을 지지하는 보수나, 그죠? 또는 강성 우파, 그렇죠? 수구, TK 수구들이 안철수를 지지하느냐의 문제는 말을 안 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심히 볼게, 안철수가, 그동안 한 20일 전에 거기를 갔잖아요. 어디요? 비상시국연대, 태극기 부대 세력들 정광훈, 홍준표, 정규재, 김문수 등이 주도하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공동의장을 갖다가 맡았다가 다음날 철수를 시키죠. 그렇죠? 거기서 참모 철수가 나왔고. 그러니까 안철수 같은 경우는 애초에 안철수의 태동이 보면은
국힘을 과거에 새누리당을 무너뜨리려고 보수를 무너뜨리려고 나왔죠. 그래서 박원순애한테 넘겨주고 문재인하고 단일화를 갖다 시도했고 문재인 정권을 갖다가 4년 내지 5년 동안을 도왔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방금 안철수의 첫 번째 목표는 보수를 갖다가 혁파하는 거였어요. 보수를 없애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문재인한테 팽을 당하자 나와서 한 짓이 자기가 전라도에서 김대중을 욕보인 문재인 노무현을 갖다가 저격하면서 38석을 얻었고, 그렇죠. 그걸 다 잃어버릴 쯤 되자, 세가 약화되자 바른미래당, 그죠? 개혁보수라는 유승민과 손을 잡았고,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의 행보는 보수, 수국골통, 극우 세력을 폄하하고 싫어한다는 거 있죠. 근데 지금 와가지고 태극기 세력을 포용하고 태극기 세력과 외연 확장을 하고 단일화를 하겠다. 이런 식이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리고 문재인을 이탈한 진보층이 왜 국힘에 안 가느냐? 김종인 씨 때문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그 수국골통, 강성, 우파 또는 태극기 세력 때문에 국힘을 싫어하고 젊은이들이 국힘 쪽으로 안 가고 있죠. 무당층이. 그렇죠? 그러니까 안철수가 말하는 것은 도대체 앞뒤도 안 맞고 수미 일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단 거예요. 오로지 내가 단일화를 하면은 나로 인해서 단일화를 하면은 무슨 짓이든 한다. 국힘을 깬다. 그것뿐이 없어요. 근데 수국골통이라는 태극기 세력, 저는 태극기 세력을 존중한다니까요. 애국 세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태극기 세력 그 정치에 대해서 잘 눈도 못 뜨고 그런 분들이 진박 친박 중심으로 해서 태극기 세력 그 연단에 올라가는 돈벌이 앵벌이 유튜버들을 저는 저격하고 있죠. 태극기 세력 그 나이 드신 분에 가서 광화문에 나가서 길거리에서 투쟁하는 것은 존경한다니까요. 근데 그 실패했어요. 근데 안철수가 지금 하는 말은 태극기 세력도 확장을 해야 된다 이러는데, 안철수를 싫어하는 게 수국골통 태극기 세력이었고 안철수가 싫어하는 게, 그렇죠. 그리고 이 JTBC의 그 보도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제1야당이 4연패를 했다. 그리고 서울시장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가져갔다. 그래서 제1야당 국힘이 패배할 것이라는 절박함이 있고 위기감이 있다. 그래서 단일화를 해야 한다. 이게 무슨 궤변이냐 이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국힘은 어떻게든 이기고 저항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수국골통 유튜버 세력 때문에 망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제1야당이 4연패할 적에 안철수 너는 뭐 했냐? 너는 한 번이라도 이겨본 적 있냐? 너는 제1야당을 4연패할 동안에 너는 문재인 정권을 도왔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서울시장 10년을 넣은 것은 너라고. 물론 오세훈이가 무상급식으로 허방한 짓을 했지만은 서울시장 10년을 넣은 것은 너라고. 근데 얘가 말하는 것은 너무 행설수설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그 JTBC 인터뷰에서 앵커가 묻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장을 단일화해서 당선이 되면은, 당신으로 당선이 되면은, 안철순으로 당선이 되면은 국힘에 입당할 것이냐? 또 행설수설해. 내가 서울시장이 되고 나서 그때 가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때 가서 나를 서울시장으로 뽑고 국힘을 갖다 물리친 그 세력들의 지지자들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그러면 임마 뭐하러 국힘이나 보수가 너한테 서울시장을 밀겠니? 이 안철수라는 사람이 어제 JTBC를 보면서 나 충격받았어요.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해석도 부족하고 지형도 없고 좌우 이념도 없고 특히 얘가 말하는 중도라는 이념 자체가 없어요. 중도의 가치조차도 없는 애야. 안철수라는 애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저. 지금 현재까지 어제까지도 안철수를 내가 압박하고 조지는 이유가 국힘에 입당을 해라. 국힘에 입당을 해서 거기서 개혁을 선도하고 매기같이 한번 놀아보고 거기서 선택받으면 넌 정치력으로 성공할 것이고 안 그러면은 너는 정치권에서 없어질 것이다.
없애지지 말고 국힘에 들어가서 실력을 쌓아라 했는데 이젠 그거마저 없어졌어요. 고고티보이는. 어제 JTBC를 보면서. 응? 그리고 이 안철수란 작자가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나 사람 취급 안 할래요 이제. 어? 아니 국힘하고 단일화해서 국힘이 그 오세훈이나 나경원 쪽에서 1위가 나오고 단일화를 하면은 안철수가 단일화되면 할 수 없이 또 밀어야 되겠죠. 그죠? 그때까지는 밀어야 돼요. 근데 대선하고는 상관없다는 거지 안철수는 이제부터는. 그런데 도대체 안철수 얘가 하는 짓을 보면은 그동안 쭉 하는 짓을 보면은 아니 서울시장을 나오겠다는 건지 대선에 나오겠다는 건지 도대체가 헷갈린단 말이죠. 그리고 중도가 뭔지 보수가 뭔지 우파가 뭔지 좌파가 뭔지 태극기 세력이 어떤 건지 문바들이 뭔지 이걸 몰라요 얘가. 그 금태섭이가 안철수를 저격한 내용을 한번 보세요. 신문기사를. 그것까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안철수가 지금 할 일은 뭐죠? 김종인 대표가 조정훈이를 만났죠. 시대전환 대표 1인 정당. 그죠? 그거 똑똑한 애예요. 조정훈이가. 그리고 그러면은 김종인 씨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야권에서 어떻게든 길이나를 한번 키워보려 그래요. 김종인 씨는 보니까. 그러니까 안철수가 지금 할 일은 국힘 쪽에다가 이렇게 해코지하고 단일화 외칠 게 아니라 안철수 너는 일단은 금태섭이하고 조정훈이가 서울시장 출마한다 그러잖아요. 금태섭이하고 조정훈이하고 일단은 너희권 진보 중도를 단일화해야 되는 거야. 근데 금태섭이가 딱 그러죠. 절대 안철수는 단일화 안 한다. 나하고 토론을 붙으면 안철수는 약점이 너무 많아서 나한테 수탁이 깨질 수뿐이 없다. 아니 얘는 왜 그런지 다 이해가 안 가요. 금태섭하고 조정훈이보다 단일화해. 그리고 나서 국힘하고 단일화하자 그러는 게 정상이죠. 일반인이 볼 적에. 근데 안철수란 애는 금태섭한테도 자신이 없어. 조정훈한테도 자신이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예상을 해드리면은 나중에 국힘 쪽에서 단일화하자. 이제 우리 주자가 정해졌다 하면은 절대 토론은 안 할 거려고 그럴 겁니다. 요새 그 기자들이 각 TV에서 나와서 안철수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오히려 3, 4년 전보다 더 어눌해졌어. 더 정체성이 더 모호해졌어. 토론을 하면 안철수는 한 방에 날아갑니다. 누구하고 붙든. 조정훈이하고 붙든, 금태섭하고 붙든, 나경원이하고 붙든, 오세훈이하고 붙든, 윤희숙이 나왔어야 되는데, 윤희숙이가. 그래서 얘가 지금 하는 말이 입당을 하겠다는 건지, 혼자 하겠다는 건지, 단일화 빨리 하자, 실무 협상 빨리 하자. 야, 이 사람아, 정해지지 않았는데 무슨 단일화 실무 협상을 해? 한심한 놈이네.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말이죠. 안철수가 단일화 하니까 뭣도 모르는 국민들이 왜 국민의힘이 받아주지 않지? 국민의힘이 수국골통 정당? 국민의힘이 수국골통은요, 김종인 씨가 있는 한 수국골통 정당은 아니에요. 김종인 씨가 버리는 순간 그걸 국힘호 수국골통으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정치 판세를 모르는 국민들은 그래 안철수가 착해, 선해 이것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이버 댓글 들어가 보면 안철수에 대해서 국힘 김종인 씨를 그렇게 쌍욕을 하는 댓글만 달려. 그게 문바가 반, 안바가 반, 홍바가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분의 1씩. 그리고 김종인 씨를 쫓아내려 하는 그 앵벌이 돈벌레 유튜버들 세력들이에요. 그게. 그거를 믿고 안철수는 지금 국힘을 공격하고 국힘을 와해하려고 그러고 잘 올라가고 있던 국힘 지지율이 이 서울시장 단일화 논의 때문에 국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그죠? 중도가 국힘을 지지하려고 그랬다는 걸 멈추게 하고 그걸 방해하고 있죠. 그래 타격을 받는 건 국힘이 맞아요. 지금 안철수 때문에. 기가 찰 일입니다. 고고TV에 같이 정치를 좀 아는 사람은. 함부로 방송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주위에 기자도 많고 정치꾼들도 많다고 고고TV가. 간혹가다 통화한다고. 그런데 안철수가 말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일화를 위해서 파일을 확장하는 거 아니냐. 내가 국힘에 들어가면 중도 진보층은 자기를 찍을 것이고
보수 우파 태극기 세력도 자기를 찍을 것이다. 이 논리 아니에요. 전혀 말이 안 되죠. 궤변이죠. 모두에 말씀드렸고. 그래서 안철수가 말할 때마다 국힘의 파이, 야권의 파이는 지금 작아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홍준표 등이 그냥 공격을 하고 수국골통 몇 명이 안철수를 붙고 이러고 있죠. 안철수가 다 찾아다니는 사람은 기가 찬 사람만 찾아다니는 고건희를 왜 만나? 나이 90이 넘은 사람. 조순을 왜 만나? 나이 90이 넘은 사람. 박찬종이를 왜 만나? 전혀 영양가가 없는 사람을 만나고. 대선을 하나 지금 안철수는? 대선을 하면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안 되지. 현실 정치에서 영향이 있는 사람을 만나야지. 그러니까 안철수의 행보가 갈짓자도 아니에요. 정체성이 뭔지, 정치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게 지금 꾸역꾸역 우리가 지지율을 올리고 문재인을 칠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순간에 모든 템을 마련할 이 서울시장 선거에 안철수가 판을 망치고 있다 이거예요. 판을 망치고 있다. 판을 망치고 있다 안철수가. 이거 요번에 사라지게 해야 돼요. 정치권에서. 안철수 절대 안 사라집니다. 보세요. 아니 말이 안 돼 말이. 김종인 씨가 안철수가 참 안타깝다. 몸이 달았다. 우리가 단일 후보 낸 다음에 하면 되지. 일주일이면 된다 그러는데 이놈이 진짜 이렇게 무식하고 이렇게 애가 형편없을지는 몰랐어요. 안철수라니까. 아니 야권에 몸이 안 다른 사람 있나? 단일화에 대해서. 안 달았어 임마. 너만 그러는 거야. 금태섭이도 단일화 몸 안 달았고 오늘 내일 출마할 조정훈이도 시대지난 조정훈이도 그렇고 국힘 쪽에서 나경원이하고 오선이가 투톱이기 때문에 걔네들은 단일화 몸이 안 달았잖아 임마. 지금 단일화 블랙홀로 빠져들어가지고 야권에서 안철수가 솔직히 야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공수처를 열게 해준 게 안철수 당이었고 패스트트랙 거지 같은 너덜너덜한 연동제를 열어준 게 안철수 당이었다니까요. 뜬금없는 말을. 공연 시작을 기다리다 지친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면 뒤늦게 가왕 나훈아가 와도 한참 떠는 임영웅이 와도 흥행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너 그게 잘못된 거야. 공연은 계속 기다려 임마. 나훈아 팬들은 늦더라도 나훈아가 출연 안 한다 그러면 관객들이 떠나지만은 좀 기다려주세요 하면은 나훈아가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바빠서 못 오니 다른 공연 때문에 좀 기다려서 나훈아 팬들은 기다려 임마. 그리고 떠났던 나훈아 관객들이 나훈아가 오면은 다시 모여 임마. 진짜 유치한 애가 말하는 게 이것저것 다 갖다 붙여. 정치적인 언어, 문화적인 언어 다 갖다 붙여. 요번에 여실하게 안철수의 이게 무식한 점이나 정치력이 없고 그게 여실히 드러납니다. 이러니까 안철수가 우리가 대중들 잘 생각하세요. 20대 30대들 선한 거 가지고는 정치 못합니다. 문재인이가 선한 코스프레를 물고 나가서 책임을 안 지는 현상이 지금 이거잖아요. 이 상태잖아요. 이 난정이고 폭정이고 전체주의 같잖아요. 책임이 있다고. 안철수는 행정 경험이 전혀 없어요. 저는 안철수가 만약에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정을 망칠 거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능력 가지고는 말하는 거 보면 다 나옵니다. 결기도 없고 기계도 없고 폭발력도 없고 오늘 하고 말 질문을 하면 핵심을 대답을 못해 아직까지도 보니까. 그러면서 단일화 하니까 국힘만 괴로워 죽는 것이지 단일화 나중에 안 한다 그래도 계속 말을 하고 다녀 이것이. 그 정치를 모르는 그 황보승이나 이것들은 갖다가 또 나경원 황교안이가 끌어들인 그 극우 우파 유튜브 세력 청년위원회 국힘 이것들은 뭣도 모르고 말이야 단일화를 해야 된다 그러고 아주 골치 아프고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한 달은 갈 것 같아요. 한 달은. 국힘이 지금 고전하는 게. 서울시장은 어려워요. 안철수의 판단 그거로 어려운 게 아니라 원래 어려웠던 선거예요. 안철수가 안 나왔으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당하지 않아요. 벌써 우리가
승기를 확실히 잡을 수 있었어요. 8주가 국민의힘이 10% 이상 앞서가던 게 안철수의 등장으로 깨꼴락되고 있다고. 부산의 이현주의 등장으로. 좀 길게 나레이션했는데요. 동영상 보십시오. 제 말이 꼭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고TV 이여명이었습니다. 야권 지지층 전체에 대해서 좀 호소를 하시겠다는 입장이신데요. 그런데 안 대표님은 그동안 중도를 표방하셨기 때문에 그 통합을 호소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태극기 세력에 대해서는 또 가장 애국심이 뛰어난 분들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면? 저는 지금 현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정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느끼시는 분들, 그리고 또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을 모두 포괄합니다. 그러면 태극기 세력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저는 모두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번 기회야말로 제대로 저는 이 야권의 영역을 중도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단일화를 놓고는 꼭 될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사실 일이라는 게 모르기 때문에 또 앞으로 향후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더 올라간다면 잘 안 될 수도 있는데 안 된다는 가정 하에는 그러면 3자 구도라도 끝까지 출마를 하시는 겁니까? 저는 3자 구도에 대해서 거의 상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아시겠습니다만 제1야당이 지금 4연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은 4연패 정도가 아니라 지난 10년간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선거라는 걸 이제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굉장히 그 제1야당 입장에서는 절박한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저도 참 이번에 제대로 서울시장 선거를 이겨야 그다음에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주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 서로 간절하고 절박하면 그러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선거를 치르기 전인데 만약에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신다면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 입당 가능성도 열어두고 계시는 겁니까? 저는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예. 서울시정을 혁신적으로 운영을 해서 야권이 책임을 맡으면 이렇게 다루구나. 그걸 체감하게 만드는 게 제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게 아마도 정권 교체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그런 과정에서 야권 지지자들의 마음이 어느 한 방향으로 모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모아진 방향대로 그렇게 실행에 옮기는 것이 정당인의 역할이죠. 실행에 옮기신다는 거는 국민의힘 입당에 대한 여론이 있으면 입당하실 수 있다는 가장 말씀인가요? 가장 좋은 예가 이번에 단일화입니다. 예. 단일화는 뭐 모든 분들이 아시지만 야권 지지자분들이 이번은 꼭 단일화를 통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열망들이 모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에 당선되고 나서 이제 대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면 과연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야권 대선 후보 2위였지만